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명장명 유튜브에 올렸더니 100명 넘어간 것이 이제 한 열흘 됐거든요. 저 이벤트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퍼지자 쭉쭉쭉쭉 올라가서 바로 100명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선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 있죠. 따라서 하세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나무목. 나무목. 불화. 흑토. 쇠금. 물수. 우리 천간이 10글자입니다.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입니다. 이렇게 토는 중앙이에요. 그런데 목화토금수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천간 글자가 10개가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목을목. 갑목을목. 병화정화. 병화정화. 무토기토. 무토기토. 경금신금. 경금신금. 임수개수. 임수개수. 여기까지가 갑을병정 무가 양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음입니다. 그러면 크게 볼 것 같으면은 음과 양이 있는데 양 중에서 음양으로 갈려요. 양 중에서 음양으로 갈리고 토가 중앙토인데 무기토 해가지고 요건 양이고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예요. 금이 또 음양으로 가요. 수가 또 음양으로. 다 같이 양. 앞에 오는 건 다 양이 되네요. 양만 얘기하면 갑병무경임. 음만 얘기하면 을정기신계.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 갑목은 큰 나무예요. 요건 화초라고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해예요. 요거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날일에 해당하는 거고 요것은 불화에 해당하는 거고 요것은 목부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풍초부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큰 토고 이건 농토나 들이에요. 대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흑토자에 관계되는 거 매산자 이 부수에 속하면 그리고 언덕부가 여기 속하고 이건 밭전에 속하고 요건 경금은 큰 돌 큰 쇠죠. 요 신금은 작은 돌 그리고 옥돌입니다. 경금은 부수로 얘기하면 쇠금 부수하고 돌석 부수가 여기 해당하고 요거는 구수록 부수가 여기 해당하고 이건 큰 물하고 작은 물인데 이건 물수에 해당하고 이건 비우에 해당하는 부수예요. 우리가 이렇게 음양으로 갈라집니다. 요게 천간 글자 10자고 지지 글자는 2개가 더 많아요. 2개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목이 2개죠. 화도 몇 개예요? 2개예요. 금도 몇 개예요? 2개예요. 물도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런데 노란 게 흙이었었어요. 흙이 하나, 둘, 셋, 넷 대. 흙이 4개가 돼요. 우리 지지니까 땅의 얘기죠. 밟아야 될 땅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초목이 여기서 싹이 터야 돼요. 그래서 땅이 많아요. 여기서는 천간에서는 이 땅이 흙이 가운데로 딱 박혀 있는데 여기는 다 환절기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추나추동. 평상시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는 것은 시간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월 중심으로 계절 중심으로 하면은 이게 자축이 아니라 인묘지인 이렇게 나요. 제가 읽을 테니까 다음을 읽으세요. 인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겨울. 해자주. 그러면 이게 환절기네요. 봄의 끝달 환절기, 여름의 끝달 환절기, 가을의 끝달 환절기, 겨울의 끝달 환절기. 환절기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1월, 2월, 3월인데 봄이 요거 음력입니다. 진토는 보니까 습토네요. 미토는 6월인데 건토네요.
이건 젖을습 마를건. 그러면 가을에 9월달 토는 술토네요. 12월 토는 이게 축토라서 이게 습토네요. 3월달 이 진토가 왜 습토가 될까요? 하는 거예요. 3월달 토가 왜 습토가 돼야 될까요? 봄에는 싹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이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은 3월달 이 토가 옥토거든요. 굉장히 좋은 토예요. 그러면 이 옥토는 언제 나오는 것이 좋으냐?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왜 이 옥토가 이 짝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지 별로 쓰임이 없어요. 왜 쓰임이 없을까요? 젖어 있는 토니까. 싹을 틔울 일이 없잖아요. 습토는 어느 철에 나오는 게 좋겠다? 봄, 여름에 나와야 되는데 특히 여름에 나오면 좋죠. 여름 축토 같은 것이. 그러면 6월 토는 건토라 그러는데 왜 6월 토가 건토라 해야 될까요? 더우니까. 더워서 땅이 갈라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건토가 되고 9월 토는 술토인데 이게 건토라 해야 돼요. 왜 건토일까요? 자, 가을 되면 비가 추적추적 온다든지 땅이 젖어 있으면 곡식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을에는 논에 있는 물도 빼야 되니까 이게 건토가 돼야 돼요. 그러면 12월은 습토가 돼야 돼요. 왜 습토가 돼야죠? 네,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이게 습토가 돼요. 그러면 자, 요런 건토는 미토나 술토는 어느 때 나오는 게 좋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건토에는 정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뜨거운 이 기운인 봄, 여름에 나와야 될까요? 가을, 겨울에 나와야 될까요? 가을, 겨울이요. 아하, 이 미토나 술토는 가을이나 겨울생이 참 좋겠네 그 얘기예요. 오늘 특강의 핵심이 요겁니다. 다시 진술, 충미. 이게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계절이라는 얘기인데 이 자기 태어난 사주에서 요 진술충미가 이 토가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박혀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우리 이 사주를 보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자, 건토 속에는 뭐가 있다? 불이 있다는 얘기고 습토 속에는 뭐가 있다? 예, 이게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주를 조후라고 합니다. 한난조습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하면 잘 한자예요? 뭐가 잘 한자인 거 아니? 여기 이게 금수가 잘 한자예요. 이게 금생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금수가 찰한이 돼요. 자, 그 다음은 따뜻할 한자가 있어요. 지금 따뜻하려는 특히나 여기 지지에서 나오죠. 그러면 따뜻한 것은 이제 이게 화가 된다고 특히나. 뭐가 있는 거 아니? 다같이 병화정화. 자, 요 병화는 해라 그랬어요. 이 정화는 여기서 불이라 그랬어요. 요 화요. 그러면 이게 건조하다고 할 때 이게 조자인데 조는 요 화에 속하는데 특히 어떤 것이 좋으냐? 요게 많았을 때. 그렇게 하고 건조에 가장 큰 원인이 무토하고 술토하고 미토가 있을 때. 다시 무토, 술토, 미토. 이거를 건조해지는 큰 원인이라 그래요. 젖을습자는 이 기토하고 진토하고 이 축토가 습이에요. 이것은 한습의 문제는 수고, 난하고 따뜻하고 건조한 것은 이게 화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우리 사주는 어떤 문제예요? 수화의 문제예요. 화의 문제라고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저는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거 아니? 요렇게 사주를 앞으로 볼 때 사주를 요렇게 내놓고 상대방을 이해를 시켜요. 목이다, 이건 화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많은가요? 날씨가 어떤가요? 이 명리를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초보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격이고, 이거는 12신살 중에서 이 신살이 어떻고 형충파해가 어떻고 이거는 무슨 격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명리 쪽으로 하면은요, 한눈에 딱 들어오면은 초보자도 알더라고요. 아, 저는요 이름자예요, 날일자가 들어가야겠네요. 이거 금방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은 이 진술충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연에서는 환절기니까 기후가 변하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술충미가 우리 사주에 딱 있으면은 그게 내 사주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이제 요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가장 자연하고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학어집이라고 하는 올라들이 옛날에 서당에서 배우던 백과사전이 있어요. 하늘은 사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천유사덕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형이정이라 그런다. 우리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역, 이격, 정격 이름 지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초년, 중년, 말년, 전체운 이렇게. 그리고 하늘은 또 사시를 가지고 있네요. 사시를 가지고 있는 사시가 뭐죠? 사철이요. 사계절이니까 춘, 하, 추, 동. 아, 하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추나 추동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네? 그럼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추나 추동은 눈에 보여요. 이게 이 사덕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이 있어. 뭘 받았어? 인의 예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몽고하니 휘노애락이에요. 인의 예지 있는 거 우리 눈에 그냥 어떤 물체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의롭다, 예의가 바르다, 지혜가 있다, 이거 유추해 볼 수 있죠. 이것이 본성입니다. 인의 예지가 다 같이 본성. 이것이 우리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말해서 저희는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성정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정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다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어야겠네요. 그럼 땅에서 받는 게 뭐냐? 땅은 사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이. 땅은 지유사방하니 동서남북이요, 지유 오행하니 수화목금토라 그랬어요. 이 수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이 요거를 그대로 받은 것이 뭐가 받았느냐? 사람은 이게 전후좌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상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입체가 돼가지고 우리 몸뚱이입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그럼 동서남북 받은 건 우리 육신이요. 그러면 이게 오행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으면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것을 간신비패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을 부모로 하고 봤으면 이게 부정이거든요. 아버지한테서는 내 정신을 이어받았어. 어머니한테서는 내 몸뚱이를 부정모혈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자연은 대우주고 인체는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요것하고 똑같이 뭐를 보자? 요것하고 똑같이 자연에서 보자. 이것은 식신기요, 상관격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생긴 거겠죠. 이게요, 큰 틀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크게 틀을 딱 세우는. 저도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신살 공부하고 다 했어요.
격국이라는 쪽으로 공부를 다 했는데 이게 참 암기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고 이상하게 제4 여러 군데 가서 물어도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물상론이라는 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요것만 잘 알으면은요, 사조 웬만한 건 다 봅니다. 길과 흉은 다 나와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 갑이 이 목이고 이 화가 왜 화고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지나치기가 굉장히 쉬운 건데 나 저 목 알아. 그럼 예를 들어 각골문 해보자고요. 제가 반듯반듯해요. 예리한 송곳 같은 거라 칼로 뼈를 깎으려니까 이게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문에 가서 둥글둥글해지고 이제 소전체로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오고 요게 요렇게 오고 요게 요렇게 와서 요거는 가지요. 요거는 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글꼴로 보면 요게 요렇게 와요. 그러면 요 가지와 잎은 요렇게 되고 뿌리는 요렇게 갔어요. 가지와 잎이 더 큽니까? 뿌리가 더 큽니까? 뿌리가 더 커요. 여기 소전체 봐도 위가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조금 너무 크게 그렸지만 여기가 더 커요. 이게 생명체는 가불목불이 없어요. 경신금이 곡식이 될 때는 생명체가 되는데 이게 경신금이 곡식이 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실은 갑은 왜 갑이고 을은 왜 을이고 병화는 왜 화고 이런 글자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요 글자를 자세하게 잘 알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1강, 2강에서 임계수는 어떻고 이거 올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골문, 근문 전문해가지고 올린 거. 육식갑자를 아는 건데 결국 이게 만나가지고 육식갑자가 되는 건데 육식갑자의 각골문은 어떻고 근문은 어떻고 소전체는 어떻고 이거 모르고 육식갑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ABC 근원도 제대로 모르고 육식갑자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시 진술충미,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지금부터 사주 봅니다. 내가 봄판에 태어났어요. 초봄에 태어났어. 초봄에 태어났으면 여기서 어떤 색깔의 글자가 오는 것이 좋을까요? 토요? 그럼 토는 어떤 토가 좋아? 습토 요게 와야겠지. 자, 봄에 태어나면 이거요? 그러면 봄에 태어나면 이 글자가 필요한데 이 글자보다도 먼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봄은 따뜻하죠. 천간지지에 이런 글자가 필요하죠. 병화가 나오면 1등이요. 정화가 나오면 2등입니다. 해 가지고 초목을 키우는 게 더 좋아요? 지열 가지고 키우는 게 더 좋아요? 해 가지고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럼 봄판에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봄판에는 모짜리 물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이 경신금, 신유금을 이런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나빠요? 생명을 잘라요. 봄에는 이런 목이 싹입니다. 이거를 제가 저 유튜브에 올릴 때 어릴 눈, 예쁠 눈, 고울 눈, 눈목이라 그랬어요. 눈목을 이거 잘라요. 그러면 이게 금이 이제 봄판에 태어난 사람은 이거 태어난 사람은요 생명 자르는 거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조금 의로울 수는 있는데 성격이 조금 지랄 맞다 그럴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재미로. 그럼 벌써 지금 사주 보는 거요. 진술충미 가지고. 그러면 여름에 태어났어. 4월달이나 5월달이나 6월달에 태어났어. 여름에 태어났으면 자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요. 그러면 물이라 하면은 요런 글자들 필요하겠네. 이게 미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환절기에 태어났는데 건토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4, 5, 2월에 태어난 사람은 건토가 필요할까 습토가 필요할까 하는 얘기. 예? 습토. 예? 그렇죠. 건토가 여기 있는 이 미토도 있지만 술토가 있어. 요 두 개는 물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여기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이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게 어떤 글자? 습토가 필요한 거죠. 되게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신유술월에 태어났어. 가을에 태어났어. 어떤 글자가 필요할까요? 예? 당연히 불이죠. 만약 천간에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고 신을 가지고 있고 경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금기가 대단히 강해. 이 금이 강하면은요, 화가 꼭 필요한 것이, 금은 화극금 하는 이 화가 없으면은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식이 가을에 햇빛이 따끈따끈하지 않으면 곡식이 연거로요, 안 연거로요? 안 연거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은 이 불 속에서 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불이 필요하고.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많대야? 이 사람은 꼭 필요한 게 어떤 글자가 필요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물이 아주 많게 태어나면 물을 막는 토가 우선이에요. 요무토가. 이건 대개 약으로 쓰이는 거거든. 물이 많으면은 금이나 수가 이게 병이거든. 대개 수가 병이면은 요게 토가 약이에요. 약이 우선 필요해요. 병 들었으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약이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따뜻해지는 건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토가 먼저고 화가 그 다음이에요. 이런 글자들이. 이름자나 아오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예? 토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게 토가 요렇게 호를 가진 게 여기 불화 2개지만 불화 몇 개 있는 거예요? 불화 3개 있는 거예요. 이 글자는 요 글자에다가 궁궐궁자거든. 그럼 화 3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필요한 글자를 이렇게 이름자에도 이런 식으로 이름자를 짓는 거거든. 다시 자원오행. 글자의 본바탕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서 벌써 공부를 했잖아요.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방금 전에 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겨울철에 태어났으면은 습토가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건토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 여름생에 건토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더워지는데 정화가 있는데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쓸 것이 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